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그 소중한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셰프 홍길동입니다. 오늘 저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셰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아주 긴급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따뜻한 곡 한 그릇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절실하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한 소문이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2026년 1월 26일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 당국과 주요 외신들이 앞다퉈 경고하고 있는 이 소식은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마트의 과일 코너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알록달록한 색감, 달콤한 향기, 특히 요즘 마트에 가면 망고나 멜론 같은 수입 과일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망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 귀한 손주 녀석 이거 썰어주면 입을 오물거리며 얼마나 잘 먹을까 하는 생각에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오시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면 깨끗하겠지, 물로 씻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을 테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과연 흐르는 물에 씻는 것만으로 과일 표면에 숨어있는 끈질긴 바이러스까지 완전히 씻겨나갔을까요? 오늘 제가 경고하려는 불정객의 이름은 바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시겠지만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최대 75%에 이릅니다. 10명 중 7명이 넘게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호흡기 질환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수치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접하고 주방에 있는 과일들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마십시오. 맛있는 과일 속에 숨겨진 이 무시무시한 위험으로부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는 방법. 저 홍길동이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겠죠. 도대체 니파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동물의 몸속에 있던 병균이 사람에게 넘어와 병을 일으키고 또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전파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하늘을 나는 포유류요, 과일 박쥐입니다. 이름처럼 과일을 주식으로 삼는 큰 박쥐들이죠. 우리가 즐겨 먹는 그 달콤한 수입 과일들. 실은 현지에서 이 박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마트에서 고른 그 매끈하고 탐스러운 과일 표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엔 그저 반들반들 윤이 나는 껍질로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표면 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박쥐가 날아와 한 입 베어 물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곳엔 박쥐의 축축한 침이 잔뜩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박쥐가 과일 위에서 배설한 소변이나 분변 같은 체액이 묻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지는 일이지요.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일 껍질에 아주 미세한 흠집 사이로 박쥐의 끈적한 체액이 스며들어 말라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육안으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깨끗해 보입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오염이 우리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과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 감기처럼 시작됩니다. 갑자기 고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마치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라, 내가
감기에 걸렸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딱 쉬운 증상들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단순한 두통을 넘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헛소리를 하거나 급기야는 의식을 잃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뇌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뇌가 붓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지는 위급 상황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시는 어린 손주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와 아이들에게 이 바이러스는 마치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고통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깐깐한 셰프다, 식품영양학 박사다 하며 여러분께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과거의 저는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 앞섰던 평범한 아빠이죠. 가장이었으니까요. 마트에 가서 진열대를 보면 알록달록 탐스러운 수입 과일들이 눈길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샛노란 망고, 껍질이 매끈한 멜론을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엔 온통 우리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거 사다 주면 우리 강아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달콤한 과즙을 입에 묻히며 웃을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장바구니에 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과일을 사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과일 주세요 하며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 입에 넣어주고 싶은 마음에 싱크대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저 손으로 몇 번 슥슥 문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3초나 걸렸을까요? 물기를 대충 털어내고 접시에 담아 내가기 바빴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었으니 먼지는 다 떨어졌겠지.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면 된 거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던 거지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식품영양학을 깊이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따면서 현미경으로 식재료의 표면을 들여다보게 된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깨끗함의 실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매끈해 보이는 과일 껍질을 확대해보니 그곳은 거대한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굴곡 사이사이에 온갖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뭘로 스캔구는 정도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 끈질긴 생명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과거에 제가 대충 씻어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었던 그 수많은 과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위험한 것들을 먹이고 있었구나.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 땀이 흐르는 참으로 아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내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살림 팁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안심세척법,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일을 집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부터 보십시오. 과일을 씻기 전에 반드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30초 이상 여러분의 손을 뽀득뽀득 씻어주세요. 아무리 과일을 열심히 씻어도 그걸 만지는 우리 손이 더럽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에 묻어있던 눈에 안 보이는 세균들이 깨끗한 과일로 옮겨가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 생략해선 안 되는 첫 단추입니다. 손이 깨끗해졌다면 이제 주방에서 가장 넉넉한 그릇을 꺼내주세요. 과일이 물 위로 둥둥 떠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과일이 완전히 잠길 만큼 물을 가득 잘랑잘랑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맹물에 바로 담그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마트에 파는 과일 전용 세정제도 좋지만 굳이 돈 쓰실 필요 없습니다. 찬장 한 구석에 있는 식초면 충분합니다. 이 식초의 산성 성분이 바이러스의 막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진하면 과일 맛이 변하겠죠? 공식은 간단합니다. 물 3, 식초 1입니다. 종이컵으로 물을 3번 부으셨다면 식초는 1번 부어주세요. 3대 1. 이 황금 비율만 기억하시면 세척 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제 준비된 식초물에 과일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퉁덩 소리가 나도록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 손으로 가볍게 눌러서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국 분들이 가장 못 참는 게 나옵니다. 바로 기다림이죠. 넣자마자 바로 빼내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식초가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딱 5분입니다. 시계 바늘이 5칸 움직일 때까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5분이 지났으니까 자, 이제 과일을 꺼내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콸콸 흐르는 수돗물 아래에 과일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손바닥과 손가락 끝을 이용해 과일 표면을 아주 꼼꼼하게 마치 우리 아이들 때를 밀어주듯 구석구석 문질러 씻어내야 합니다. 식초물에 불려진 미세한 오염물질들을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대충 서너 번 헹구고 끝내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적어도 30초 이상은 충분히 씻어주셔야 합니다. 30초라는 시간은 흐르는 물이 과일 표면의 잔류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기에 가장 적절하고 과학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30초가 가족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껍질째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과일만큼은 특히 지금처럼 위험이 도사릴 때는 반드시 칼을 들어 껍질을 깎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껍질을 아주 얇게 깎지 마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과육이 조금 잘려나가더라도 두껍게 깎아내십시오. 과일 껍질의 미세한 흠집 사이사이에 숨어있을지 모를 마지막 위험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에는 양보가 없어야 하니까요. 이 3가지 과정을 모두 마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달콤한 과일은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의 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성껏 준비한 여러분의 노력이 식탁 위에 안전이라는 꽃을 피운 것입니다. 마음 편히 손주들에게 과일을 건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과 맛있게 수입 과일을 즐겼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누군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거나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찬바람을 좀 쐬더니 감기 기운이 있나 보네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 1시간의 지체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니파 바이러스는 국가에서 지정한 제일 급법정 감염병입니다. 에볼라나 탄저균처럼 매우 위험하고 전파력이 강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게 신속한 신고만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 즉시 전화기를 드십시오. 지역번호 없이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수입 과일을 먹은 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전문가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도움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같은 방에 머물지 말고 별도의 공간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격리하셔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차단막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러냐며 방으로 뛰어들어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해요. 우리 강아지, 지금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가까이 오면 안 돼. 저기 멀찍이 서서 얘기하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서운해하는 눈빛을 보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아이를 밀어내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잠시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그 고귀한 희생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상상만으로도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분, 어르신의 그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절망의 문턱에서 가족을 구해내는 영웅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돕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참 많은 말씀을 드렸지요. 긴 내용이지만 다 잊으셔도 이것 딱 3가지만큼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 골든타임을 지키는 3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입 과일은 그릇에 물과 식초를 3대1 비율로 섞어 최소 5분 이상 푹 담가두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무너뜨리는데 꼭 필요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식초물에 담근 과일은 이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문질러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껍질이 있는 과일이라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의 미세한 틈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위험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가족이나 본인이 수입 과일을 먹고 나서 열이 나거나 두통 같은 이상 증상을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곧바로 보건소나 1339에 전화해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위험을 키우는 일입니다.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만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 조금의 수고가 우리 가족의 식탁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큰 불행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실천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마트에서 달콤한 수입 과일을 보며 망설이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안전수칙들을 기억하신다면 그 어떤 과일이든 걱정 없이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항상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홍길동, 셰프이자 식품영양학 박사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건강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의 주춧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과일을 포함한 모든 식재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척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셰프 홍길동이었습니다.